단번에 단시간에 합격하는 탄압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과정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희 강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여러분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시험이 개편되어서 많은 분들이 뭐가 나오지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과목과 그리고 시험의 포커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목은 총 4과목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어디까지나 시험의 포커스가 실무 중심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NCS 기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실무라는 건 뭐냐면 해봤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명령어를 알아야 되고 프로그램 언어를 알아야 되고 또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1과목은요.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과목인데요. 길죠? 이 과목은 이번에 이제 시험에 출제된 바에 의하면 총 6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1과목에서요. 배점은 4에서 6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데 이 바로 직전 제가 강의하는 시점에서 바로 직전 시험에서는 점수가 모두 5점씩 균등하게 배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6문항이 출제됐으니까 5, 6이 30점의 배점이네요. 여기서는 운영체제 개요. 이건 필기에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운영체제 개요, 또 운영체제 종류 중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윈도우즈, 도스, 리눅스 이런 명령어들. 그리고 윈도우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특징들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알아야 돼요. 네, 그런 게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네트워크 장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구성 장비라든가 네트워크의 개요, 특히 OSI 참조 계층, 7계층 있죠? 네, 걔네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필기에도 나왔는데 실기에도 나옵니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 제2과목이 이제 또 핫하잖아요. 이 2과목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어떤 분들은 질문이 이 과목을 공부 안 하고 다른 거를 다 만점을 받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과목 배점이 커요. 이게 6문항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개편하면서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과목이에요. 프로그램 언어 활용. 즉 뭡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요새 국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교육에서 중점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코딩이에요. 코딩. 코딩은 뭡니까? 프로그램 언어로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 그럼 프로그램 언어는 또 어떤 게 나오느냐? C, Java. 이번 제가 강의하기 바로 직전에 시험에서는 C하고 Java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파이썬도 여러분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파이썬 프로그램을 배우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C, Java, 파이썬. 이렇게 기본 문법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 기능사에서는 어마무시한 프로그램이 출제되진 않아요. 한 5줄 정도 내외에 짧은 프로그램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유형은 프로그램 소스, 여러분들로 프로그램을 짜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요, 가로넣기라든가 프로그램 소스가 나와 있으면 소스를 쭉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죠? 쭉쭉쭉 돌려보고 결과값이 얼마인가 쓰는 문제. 이런 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C나 자바나 파이썬이나 문법 조금만 달라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로직은 똑같다는 거죠. 이러한 로직을 좀 더 자세히 익히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알고리즘이 기존에 그 개편되기 전에 시험에서는 시험의 당락을 결정지을 정도로 배점이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이번 그 개편된 정보처리 기능사에서는 이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되진 않을 거다 이거죠. 그럼 뭡니까? C 언어와 같은 그런 언어들로 알고리즘의 흐름을 보여주고 여기에 알맞는 코딩, 그 내용을 써라.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번 그 강의에서 이 알고리즘을 뭐 깊이 있게 예전 강의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요. C 언어 배우면서 알고리즘도 함께 익힐 거예요. 다만 알고리즘의 이제 기본 기능은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만 다른 C 언어를 배우면서 함께 배운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과목이 좀 생소하죠?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럼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오류라던가 또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오류를 찾아내고 그것을 검증하고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이러한 테스트의 분류라든가 개발,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각 단계별로 테스트의 종류라든가, 그 다음에 테스트 절차, 그 다음에 자동화 도구, 그 다음에 결함이 있다, 오류가 있다 이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얘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건 뭐 좀 암기를 좀 해야 할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직전에 기출 문제에서 약 4문항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4문항이요? 네, 20점이죠. 5점씩 계산한다면 그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과목이 바로 뭐냐면 SQL이에요. SQL은 데이터베이스? 예, 맞아요. 그러니까 1과목의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요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이제 원리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데 반해서 4과목은 정말 말 그대로 SQL이 시험에 나와요. SQL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가 됩니까? 네, SQL의 명령어를 단답형으로 묻기도 하고요. 또는 SQL 문법, 실행되는 각각의 문법을 쭉 보여주고 가로 넣기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되게 다양하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시험에서는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SQL이. 그래서 SQL을 분류하는 거, 뭐, 크게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 제어어, DDL, DML, DCL로 나뉘어지고, 이들을 각각 이제 분류하면 데이터 정의어의 create, alter table, 뭐, drop, 이런 명령어들, 이 문법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DML, 이거 데이터를 이제 조작하는 명령어잖아요. 그래서 검색하세요. 필요한 거 조회하세요. select, 뭐 어떤 레코드를 추가하세요. insert, 삽입. 어떤 레코드를 제거해 주세요. delete. 이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변경해 줘요. update. 이런 명령어 문법. 이 직전 시험에서는 바로 delete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DCL은 이제 데이터를 제어하는 거죠. 아무래도 보안과 관련한 그러한 그 명령어들인데요. grant라든가 revoke 명령어, 그리고 commit의 뜻, rollback의 뜻, 그리고 save point의 개념. 얘네들은 어떤 문법을 물어본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개념을 알고 있는지, 예, 그래서 시험에서 얘네들은 뭐 시험에 나온다면 박스에 설명을 해놓고 그 설명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
그렇게 개념을 묻는 문제 또는 커밋 같은 경우 롤백 아니면 프로그램 소스에 뭔가 가로를 해놓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SQL의 조인 여러분 아시죠? 예, 여러 개의 테이블을 연결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통합해서 가져오는 게 바로 조인인데요. 조인과 관련한 명령어들 시험에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4과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내용들은 3과목과 1과목은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이제 2과목과 4과목은 철저한 실무 중심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이 명령어를 익히고 또 프로그램 문법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문법이라 할지라도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곧바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죠. 제1과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과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요, 운영체제 개요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우선 운영체제는 여러분 필기 때 열심히 외우셨던 것처럼 시스템, 각종 하드웨어 자원과 소프트웨어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용자가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총체적 뭐예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다. 프로그램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켰다든가 또는 저의 강의를 모바일로 듣는다 하면 결국은 운영체제가 실행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를 켰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윈도우즈 사용하잖아요. 윈도우 운영체제. 그 다음에 삼성 갤럭시 폰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수업을 듣고 계신 거고 저는 아이폰인데요. 그러면 애플의 운영체제를 이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iOS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의 각종 하드웨어 자원, 바로 자원 관리 개념으로 운영체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 이게 이제 운영체제가 하는 가장 큰 일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것을 관리하고 파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제어 수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요소 또는 운영체제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주관식 문제로 나와도 막힘없이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필기 때도 워낙 많이 여러분이 외우셨을 줄로 압니다만 우선은 운영체제의 처리 능력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 능력은 높여야 되죠. 처리 능력은 뭡니까? 주어진 일정 시간 동안에 시스템이 처리하는 작업량을 처리 능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당연히 이 작업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답 시간은 줄여야 되죠. 응답 시간의 단축, 사용자가 작업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 시간, 이게 응답 시간 단축이에요. 응답 시간이죠. 그래서 이 응답 시간은 단축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 나오죠.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가능도. 이것이 증대되면 좋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 이것을 신뢰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운영체제의 성능평가는 크게 4가지 처리 능력, 응답시간, 신뢰도, 사용 가능도 이렇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운영체제는 크게 유닉스, 리눅스, 주로 얘네들은 서버 중심의 운영체제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즈는 가장 친숙하죠, 여러분? 여러분 운영체제 뭘 사용하세요? 저는 윈도우 10, 윈도우 10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은요? 윈도우 7, 윈도우 8? 다 다양하죠?
그 다음에 매cintosh를 사용한다. 그럼 뭡니까? 맥 운영체제, 맥 OS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OS2 이런 게 있고요.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건 뭐냐면 모바일 운영체제를 말합니다. 모바일이 뭐예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여러분 구동되는 거 있죠? 그 화면. 여러분이 스마트폰 켜면 딱 뜨는 화면이 있죠? 그게 스마트폰 운영체제, 모바일 운영체제라고 불러요. 자, 모바일 운영체제 종류 혹시 몇 개 쓰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요. 우선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그죠? 삼성 갤럭시 또 LG 스마트폰 있죠. 다 전부 다 안드로이드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iOS는 여러분 아이폰 있죠? 애플의 아이폰. 예, 아이폰은 iOS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즉 갤럭시 나 휴대폰 쓰다 아이폰 바꿨어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모르는 거죠? 운영체제가 서로 다르니까. 예, 그래서 운영체제의 iOS, 그 다음에 타이제는 뭐냐면 삼성에서 만든 운영체제, 모바일 운영체제 이름이 타이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여러분이 많이 본 것이 윈도우즈 운영체제일 것입니다. 자, 윈도우즈의 특징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윈도우즈는요, 버전을 떠나서 윈도우 7이든 8이든 8.1이든 10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자, 전반적인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되더라. 즉 자동 감지 설치를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이 프린터기라든가 USB라든가 꼽으면 어떻게 돼요? 윈도우즈에서 인식하더라 이겁니다. 예, 주변 장치 설치가 쉬워요.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되고 두 번째 뭡니까? 선저명 멀티태스킹이 지원되더라. 알아둬야 됩니다. 선저명 멀티태스킹은요. 운영체제가 각 작업의 CPU 이용 시간을 각각을 다 제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악도 틀어놓고 인터넷도 켜놓고 브라우저를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C 언어 프로그램을 짠다고 C 언어 프로그램 편집기도 열어놨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한 번에 열어놓고 작업할 수 있죠. 멀티태스킹이라고 불러요. 여러 개를 작업한다. 근데 그 중에서 갑자기 인터넷 브라우저가 안 돼요. 그러면 인터넷 브라우저, 즉 인터넷 작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이 기존에 작업하고 있는 음악이 계속 나오는 것에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또는 뭐예요? 여러분이 C 언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어떤 문제를 준다든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즉, 3개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그 중에 인터넷 브라우저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애만 강제 종료가 되면 되는 거지 나머지 2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을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알아두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일 이름 아주 길게 지원된다는 거죠. 최대 255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OLE 기능이 지원돼요. 즉,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문자나 그림 등의 각각의 요소, 개체라고 불러요. 이 개체를 현재 작성 중인 문서에 연결하거나 삽입할 수가 있더라. 이게 OLE 기능이에요. OLE 옛날엔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지금은 그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윈도우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윈도우즈의 파일 시스템을 보도록 합니다.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는 리눅스에도 파일 시스템이 있고 유닉스에도 있어요. 자, 윈도우즈의 파일 시스템은요. 저장된, 즉 여러분 컴퓨터에 파일들이 저장되잖아요. 네. 그럼 그 파일에 대해 수정을 한다던가 또 새로운 파일을 삽입한다던가 또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통틀어 파일 시스템 이렇게 불러요.
파일 시스템의 종류는요, FAT16, 32, NTFS 뭐 이런 게 있는데, 나올 거는 NTFS? 예. 얘는 보안 측면, 성능, 안전성 면에서 FAT에 비해서 더 뛰어나고, 그죠? 그리고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유지하며 제한된 계정을 지원한다. 됐죠, 여러분? 이 정도 보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윈도우즈 10이에요. 예. 윈도우즈 7은 이제 더 이상 어때요? MS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기술 지원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7 사용하는 분들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덕에 그 대부분의 분들이 윈도우 10을 요새 많이 써요. 자, 윈도우즈 10. 근데 윈도우즈 10이 보면은 여러분 버전이 두 가지예요. 홈하고 프로가 있습니다. 홈하고 프로가 있다고요? 네, 여러분. 홈은 우리 일반 개인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단추에서 오른쪽 누르면은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해요. 시스템 들어가면은 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정보가 있습니다. 그냥 홈에도 나와요. 보시면은 여기에 여러분 윈도우즈 사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에디션 보면 윈도우즈 10 홈인지 프로인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버전이 그 아래 써 있어요. 똑같은 윈도우 10 프로여도 버전이 다르더라 이겁니다. 날짜 있죠? 네, 이렇게 있단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네, 바로 이거예요. 그럼 홈과 프로 무슨 차이가 있으니까 이름이 다른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홈은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제품이에요. 가벼워요. 예, 얘는 필요한 것만 딱 있기 때문에 가벼워요. 그래서 보통 분들이 윈도우 10 프로가 더 좋은 거 아니야? 프로로 깔아야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실제로 속도는 리소스가 필요한 것만 있기 때문에 윈도우 10 홈이 가볍고 더 빨라요. 일반적인 프로그램 실행하기에는. 그럼 프로는 왜 씁니까? 예, 프로는 일반 가정용이 아니라 회사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보안이에요. 보안. 그래서 윈도우 10 홈 버전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프로는. 얘가 더 비싸니까 다 갖고 있어요. 얘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고 플러스 성능이 좀 더 좋고 보안 기능이 추가가 됐다 이겁니다. 누가? 프로페셔널 버전이. 그러면 윈도우즈 10 프로페셔널만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능이 우리 시험에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시험에. 바로 비트라커가 나왔는데요. 비트라커, 라커가 뭐예요? 잠근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비트라커 장치 암호화 이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시스템 드라이브라든가 또는 USB, 우리 USB 메모리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이동 저장 장치에 암호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다른 어떤 사람도 이거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보안이 강화된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USB 이동 저장 장치 암호 설정에서 접근 제한하는 거 비트라커. 이거는 어디에만 있다? 프로에만 있다. 제가 프로페셔널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비트라커 설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홈에는 없어요. 이렇게 드라이브 암호화 써있죠. 파일 및 폴더에 무단으로 액세스하는 걸 차단할 수 있어요 라고 나와 있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트라커 그리고 이동식 데이터 드라이브에 대해서 또 작업을 할 때는 비트라커 투 고, 비트라커 투 고 기능이 모두 다 이러한 보안을 강화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는 거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있는데 얘는 WIP 줄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컴퓨터의 작업 환경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럼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 직원이 실수로 엉뚱한 곳에 데이터를 보낸다던가, 그럼 엉뚱한 곳에 데이터를 보내버리면 어때요? 회사 입장에서는. 예, 엉뚱한 곳으로 데이터 유출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런 거를 막아버리는 기술. 예, 이게 바로 WIP예요. 그래서 컴퓨터 작업 환경에 변화를 주지 않고 데이터 유출을 막는 기술로 중요한 승인이 안 된 프로그램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거 WIP 기술 알아둬야 됩니다. 자,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즈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 알려드렸고요. 체크 포인트 문제 봅시다. 바로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죠. 다음 설명은 윈도우 10 프로의 기능 중 하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쓰세요. 이렇게. 그럼 보면은 보호된 장치에서 새로운 문서, 스프레드시트, 그러니까 엑셀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기타 파일을 생성하면 이게 실행이 된대요. 그러니까 파일을 만들면 자동으로 이게 실행이 된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직원들에게 작업한 파일을 모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모에 모든 보호 기능이 적용되는 업무 문서로 저장할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저장하겠다고 얘기하면 보호된 장치에 로컬로 저장을 하든 SD 카드나 USB 플래시 드라이브 같은 이동식 미디어에 저장을 하든 모두 다 뭘로 생각을 한다? 이거는 개인 데이터가 아니라 기업 데이터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기기나 이동식 미디어에 저장된 모든 업무 파일은 미사용 상태에서 뭐가 돼요?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외부의 접근이 차단이 돼버린다는 거죠. 기업 데이터니까. 그럼 여러분 기업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외부로 유출이 방지되도록 하는 거죠. 그럼 답이 뭐예요? 외부 유출 안 되도록 하는 거 뭡니까? 바로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 WIP 이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답은 WIP라고 대문자로 써주면 돼요. 또는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 이렇게 써도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내용들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